안녕하세요. 포트로얄입니다. 보통 CPU를 일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램을 책상으로 비유합니다.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를 서랍에 비유하죠. 서랍에 들어있는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람이 일을 하는 개념인데, 이때 램의 용량을 책상의 크기로 비유하는 것까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한 번에 올려두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니 일의 능률이 올라가겠죠. 보통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램의 용량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지만 램의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끝도 없고 변수도 많아서 대충 후려쳐서 말하자면, 아까 비유했던 책상을 밥상으로 바꿔서 밥상 위에 잠봉베르가 그냥 빵으로 할게요. 자, 이 빵을 먹는 속도가 컴퓨터의 처리 속도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램이라는 밥상 위에 있는 빵들을 먹으려면 결국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손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를 두고 대충 클럭 속도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좀 더 여러 단계로 나뉘기는 하지만 대충 후려쳐서 손 하나로 표현을 할게요. 자, 이 손이 1초에 몇 번이나 움직이냐를 두고 헤르츠 단위로 표기합니다. 4800MHz 같은 경우는 밥상 위에 빵을 집어서 입에 넣는 과정을 1초에 48억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럼 메모리의 클럭 단위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여기까지 램의 용량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건 다 오늘의 주제인 채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그림에서 뭔가 어색한 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손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밥상 하나와 손 하나로 빵을 먹는 게 싱글 채널, 즉 램을 하나만 꽂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손이 하나 더 뿅 하고 튀어나와서 두 손으로 빵을 먹는다면 더 빠르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책상 두 개를 놓고 양손으로 일하는 상태를 두고 듀얼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크기가 같더라도 큰 책상 하나를 두고 한 손으로 일하는 것과 책상을 둘로 나눠서 양손으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봐도 처리 속도가 2배 상승할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요. 이론과 실제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때 그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환경과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테스트가 필요한 것인데요. 물론 기존에도 같은 주제에 대한 수많은 테스트들이 있어 왔지만 굳이 다시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테스트들이 대체적으로 특정 상황에 편중된 테스트들이라 어떤 경우엔 차이가 심하게 나고 어떤 경우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싱글 채널이 더 빠른 경우도 있을 정도로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꺼번에 해보고 일관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처음으로 테스트할 기기는 ASUS 미니 PC PN64i7 모델입니다. 여기에 탑재된 인텔 i7 13700H 프로세서에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보통 듀얼 채널과 싱글 채널 메모리를 비교할 때 가장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내장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는 자체 VRAM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연산 시에 메인 메모리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장 그래픽의 경우에는 별도의 VRAM이 없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의 속도가 그래픽 연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볼 때 GPU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자, 우선은 CPUG, 시네벤치, 긱벤치 세 가지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싱글 채널의 경우에는 16GB 램 1개, 듀얼 채널의 경우엔 8GB 램 2개로 진행했으며 당연히 클럭 속도는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에서 파란색이 싱글 채널 점수, 초록색이 듀얼 채널 점수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오차 범위 이내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긱벤치, CPU 멀티코어 점수와 GPU 점수였습니다. 각각 13%와 8%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죠. 이번에는 그래픽 칩셋 종류를 바꿔서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아닌 인텔 UHD 그래픽스를 탑재하고 있는 PL64i3 모델로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봐야 할 건 역시 긱벤치 CPU 멀티코어 점수와 GPU 점수입니다. 각각 13%와 7% 차이로 아까랑 거의 똑같은 점수 차이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일관성을 띠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램을 듀얼 채널로 구성했을 때가 싱글 채널보다 일부 항목에서 대략 10% 내외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약 6분 분량의 FHD 60프레임 영상을 인코딩 해봤습니다. 영상 인코딩이야말로 CPU의 모든 코어와 내장 GPU까지 몽땅 끌어다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역시나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왔네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는데요. PL64i3의 경우 36.2%, PN64i7은 32.5%의 큰 차이로 듀얼 채널 램을 구성했을 때 싱글 채널보다 더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램 용량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클럭 속도가 다른 것도 아닌데 단순히 듀얼 채널이냐 싱글 채널이냐의 차이로 이렇게까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네요. 물론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 내장 그래픽만으로 영상 편집을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실제 작업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결과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지표로 참고하기에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때는 그래픽카드 자체 VRAM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번 돌려봅시다. 솔직히 내장 그래픽만으로 게임을 돌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성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게임만큼 또 적합한 테스트가 없기도 하니까 이건 참고용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스트레이,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더 파이널스 총 3가지로 실행해봤고요. 애프터버너를 이용하여 평균 프레임, 미니멈 프레임, 맥스 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우선은 PN64i7 모델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역시나 싱글 채널보다 듀얼 채널이 더 결과가 잘 나왔고요. 게임이야말로 정말 여러가지 변수가 많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의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0%가량의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PL64i3 모델의 경우 더 파이널스가 인텔 UHD 그래픽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나머지 두 게임으로만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역시나 싱글 채널보다 듀얼 채널의 프레임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의 경우 20% 이상 큰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성능에서 또한 램을 하나만 꽂았을 때보다 2개 꽂았을 때 더 높은 성능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까 프리미어 인코딩 때와 마찬가지로 내장 그래픽만으로 돌렸을 때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쓰는 실제 게이밍 환경과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특히 싱글코어 성능이 더 중요한 일부 게임들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램 채널 테스트들에서도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 게임 테스트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의 테스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듀얼 채널과 싱글 채널 램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들도 있었고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CPU의 싱글 코어만 사용했을 때는 거의 성능 차이가 없었지만 멀티코어와 내장 그래픽 성능에서는 꽤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성능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가능한 한 램은 듀얼 채널로 끼워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미니 PC 주문이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듀얼 채널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ASUS PN42를 비롯해서 곧 출시 계획인 누크 13 러기드 같이 인텔 N 프로세서를 탑재한 PC들은 기본적으로 싱글 채널로만 램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인텔의 모든 N 시리즈들이 공통적으로 최대 메모리 채널 수가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CPU 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라 아쉽지만 듀얼 채널로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영상 편집 같은 하드한 작업을 목적으로 나온 프로세서는 아니라서 만약 듀얼 채널이 된다고 해도 실사용할 때 그닥 의미 없을 것 같긴 하죠.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